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생활습관 리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리셋이라는 것은 다시 바로잡아서 출발하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습관을 바르게 고치자 이런 뜻도 있겠네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영상 받아볼 때마다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힘이 됩니다. 우리 코스는 건강 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입니다. 미인 건강이 아닙니다. 건강을 먼저 고객들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시켜서 미인이 되게 하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고객들에게도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는 이 도표를 보시면서 귀로는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 우리 코스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확대해서 더 크게 보시려면은 밴드에 들어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생활습관 리셋, 이것은 인류는 지금까지 흑사병이라는 패스트와 천연두, 결핵, 나병, 장티푸스, 콜레라, 말라리아, 스페인 독감 등 여러 차례 팬데믹을 경험했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엄중하게 우리는 이 역경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대부분은 공포에 떨었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1347년에서 1351년 사이에 유행한 패스트라는 흑사병은 당시 유럽 전체 인구 그 당시 약 6억 명 됐어요. 6억 명 중에서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3분의 1이면 한 2억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1989년에서 90년 사이에 일어난 스페인 독감은 팬데믹 기간 1년 동안 5천만 명의 사망자를 속출해냈습니다. 아직도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염되었다가도 가볍게 앓은 후 회복하고 누군가는 생명이 위독해지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개개인의 면역력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을 해도 다른 이름의 팬데믹이 또 찾아올 텐데 이것을 이겨낼 힘은 면역력밖에는 없습니다. 선천 면역이 생후 5세 전후로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은 후천 면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중 내가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신경계와 면역계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심리신경 면역학 관점입니다. 이 이론이 바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면역계 기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됩니다. 자율신경계라면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앞서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 심리 상태를 중시하고 습관, 즉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얻을 수 있는 건강 증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심리신경 면역학 분야에서는 면역력 상태가 우울증, 치매, 노화와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연구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리신경 면역학 분야에서도 스트레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염증 질환과 대사증후군, 암 같은 지독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도 면역력이 약하면 쓰러집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몸의 면역력과 위생 환경을 유지해서 바이러스가 됐든 암세포든 이겨내는 면역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 또한 지금부터 면역 증가를 위해 개선하면 좋을 습관을 소개할 텐데 이것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면역 증강을 위해 가장 먼저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잘 웃는 습관,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
맨 위에가 심신의학이 위에가 있다고 한다면은 스트레스, 우울, 이것은 이제 마음이죠. 마음에 스트레스 쌓이고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 그런다면은 스트레스를 낮추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글쓰기, 대화, 그룹 상담, 명상, 운동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낮추라는 건데, 이걸로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은 셀젤로 한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셀젤로 한증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뇌를 말하자면 중심으로 해서 정신, 신경, 면역학이 있고, 그 다음에 장, 뇌의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신경 내분비학으로 이렇게 뇌가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정상 장내 플로라 현상이 생기면은 면역력 상승 혹은 저하가 되고, 이건 이제 정신신경 면역 분야예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나 코르티솔은 올라가고, 성장 호르몬도 올라가고, 프롤락틴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양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저항성이 생겨요.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은 동맥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으로 기울어지거나 암이라는 종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거 도표를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 곡선을 보여드리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도표의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음식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먹는 즐거움은 인간의 긴 생애 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인데, 하지만 입에 좋은 음식이 항상 몸에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식사는 맛도 맛이지만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식품군을 골고루 먹고 매일 몇 끼 빼놓지 않고 섭취할 식품군으로 채소를 권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장관입니다. 장관, 즉 소장, 대장을 말합니다. 즉 장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을 소화 흡수하는 기관입니다. 소장 입구부터 항문까지의 길이는 평균 7m인데 우리 뱃속에서 이게 꾸불꾸불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7m라면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이게 소장과 대장을 빼내서 한 줄로 늘어놓으면 7m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은 400 내지 500 제곱미터나 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장관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가장 많이 접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막은 안정성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할지 배설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장에 있는 장막입니다. 이것이 장 면역의 핵심 기능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림프구 중 65 내지 75%가 주로 창자에 몰려 있다고 한다면 면역 시스템의 70%는 장 점막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장 안쪽 점막입니다. 또한 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있는 신경세포들 중 절반 약 1억 개 정도가 장에 몰려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장 면역이 건강을 유지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데, 장내 세균은 크게 유익균, 즉 발효균이나 유해균, 부패균 또는 중간균, 기회감염균이라고 해서 세 종류로 나누어지고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 중 유해균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후천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가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항체를 생성하는 B세포가 면역 글로불린 항체를 만들어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T세포의 반응으로 B세포가 면역 글로불린 항체를 만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교원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장내 림프구에 있는 헬퍼 T세포가 유해균의 정보를 B세포에 전달하기 위해 사이토킨을 활성화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면역체계가 오류를 일으키면 이 사이토킨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사이토킨 폭풍이라고 합니다.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산균 같은 유익균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정돈이 되어 이런 염증 반응을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나요? 그런 뭐 유산균 같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것이. 앞에서 강조한 채소도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내 유해균 배출을 도와주는 게 채소입니다. 채소는 즐겨서 드셔야 됩니다. 또한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발암물질이나 염증물질이 과도하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발열, 통증, 발적, 부종, 기능상실 등이 염증의 전형적인 징후가 됩니다. 이렇게 염증이 늘어나고 혈액에 쌓이게 되면은 완미당을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완미당을 먹으면 염증이 다 없어져요. 먼저 화학 매개 물질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류 속도가 느려져 발열과 발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종, 붓는 것은 혈장과 같은 체액 성분이 조직으로 빠져나왔을 때 나타나는데, 부종으로 신체 어느 한 부분이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 감각신경이 눌려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신경학적 반응에 문제가 생겨 신경 고유 기능까지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급성 염증 반응은 체내에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 나타납니다. 자극의 원인을 없애면 염증 반응이 끝나기도 하지만 한 달 이상 이와 같은 반응이 계속된다면 만성 염증으로 이어져 결국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합니다. 더 많은 것도 있지만은 식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대한 겁니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고, 코르티솔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밤에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잠을 못 자요. 근데 멜라토닌은 밤에는 많이 분비가 돼야만이 숙면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여기 보면 시간이 있죠. 시간이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끝에 가서는 아침 9시로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르티솔이죠. 이렇게 낮에, 하얀 것은 낮을 말합니다. 낮에는 코르티솔 분비가 활발해야 돼요. 멜라토닌이 낮에 많이 분비가 되면은 낮잠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밤입니다. 밤에는 거꾸로 멜라토닌이 분비가 많아져야 숙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은 이게 낮아져야 돼요. 밤에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분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이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로는 제가 하는 이야기, 잠 7시간 이상은 반드시 자야 된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증가하고 면역력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이나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성장이 지연이 되고 성인은 노화를 예방하는 호르몬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해서 빨리 늙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 자세히 설명은 또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 장애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게 정상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장 판막증이라는 거는 심장이 이렇게 판막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건 대수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동맥류라고 해서 흉부 대동맥이 팽창해서 부풀어 오른 겁니다. 부풀어 오른 거.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인데 협심증, 심근경색 등은 동맥 안에 지방이 축적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혈액이 흐르는 데가 좁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생기고 심근경색,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맥은 심전도가 이상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에 심부전이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의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심장병의 종류도 증상이나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생활 습관이
이게 건강을 완전히 병들게 합니다. 이게 면역을 무너뜨리는 담배를 피우면 8년 정도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보고가 있고, 암이나 폐공기증, 기관지염 같은 폐질환이 발병할 확률도 이제 높아지죠. 이게 사소한 것 같아도 이제 피해야 되겠죠. 음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을 하질 말아야 됩니다. 체내 비타민 B, C를 파괴하는 게 술이에요. 술 먹는 거. 미량원소도 부족해져요. 그래서 인체는 만성 피로, 만성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여기서 말하는 미량원소는 생명원소, 내가 누차 이야기하는 거 생명원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이후 내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친교입니다. 좀 혼자 집콕을 하지 마시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고 비대면 사회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게 도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지만 사회적 네트워크가 탄탄한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가능한 한 교제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만나지 않아도 전화나 이런 거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교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밴드를 가서 보시면 정확한데, 여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필요하고, 둘째는 체온 유지가 정상으로 항상 36.5도, 37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면 면역력을 높여야 되고, 충분히 잠을 자야 되고, 네 번째, 운동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 영양 면역력, 식품을 균형 있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감정, 즉 심리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웃음, 눈물 면역력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면역력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술 면역력도 높여야 되고, 할 일이 많네요. 긍정 면역력도 높여야 됩니다. 이거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10가지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늘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딱 떠오르도록 그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건강한 사람은 주 2, 3회 지사나 샵에 찾아가서 전신 셀젤 한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몸에 있는 독소 노폐물은 다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체내의 세포가 부활작용이 바로 즉각 나타납니다. 이것을 중시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